현장 손소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 요사이 떠들썩한 그 사건이죠. 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시험지 절도 사건입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에 함께 몰래 들어가서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 적발됐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네. 네, 그 형사재판이 모두 다 마무리된 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런 일이 터져서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자, 안동의 시험지 절도 사건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7월 4일. 네, 새벽 1시 20분인데요. 학교의 경비 시스템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날이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날, 그날 새벽이었거든요. 네. 당직 교사가 있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여성 2명이 보였고요. 학교 건물에 들어와서 교무실까지 들어갔다가 경보음이 울리자 도망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겠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사실 영상을 보니까 현관 출입구에 지문을 직접 찍어서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학교 관계자일 거다. 그거 누군지 확인해보자라고 한 건데요. 네. 이 지문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기록되고 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전화번호가 누구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에게 혹시 이 번호 알아? 라고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몇몇 학생이 그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번호였습니까? 바로 작년 2월까지 이 학교에서 국어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30대 초반의 여성 교사 A였습니다. 기간제 교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교사가 무슨 이유로 휴직하고 그러면 한 학기 두 학기 이렇게 기간을 두고 근무하는 교사를 말하는 거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기간을 정해두고 예. 일을 하는 건데요. 근데 1년 반 전에 학교를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교무실 문은요, 예. 또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야 열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눌러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놀란 당직 교사가 학교 행정실장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니 행정실장님 새벽 1시에 지난번에 그만둔 그 기간제 교사가 교무실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했더니. 네. 게다가 뭘 확인 안 된 여성까지 한 명 더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실장은 대단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들여보낸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들여보낸 거다. 네. 기말고사 직전 새벽 1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직 교사가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시험지 노리고 이거 몰래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에 정식으로 보고했고요. 네. 학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이 두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자, A는 이 학교에 있었던 기간제 교사였고 다른 한 명은 학부모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A 교사는요, 이 학교를 떠난 다음에 현재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여성 B는 이 학교 3학년 재학생 C의 엄마였고요. 네. 40대 후반인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C양 3년 내내 전교 1등을 도맡아 온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1등이 아니라 3년 내내 전교 네. 1등이었던 거예요. 이 학생은. 네. 그럼 그 학생 부모하고 기간제 교사가 함께 시험지 훔치려고 했다는 걸 바로 인정은 했습니까?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새벽에 교무실에 들어갔다가 경보음 울려가지고 도망친 게 다 포착된 거잖아요. 지문이 다 나오고. 네네, 예. 부인해봤자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보안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경보음 울리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으로? 놀랍게도요. 들키지 않고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A 교사가 과거에 근무할 때 지문을 정식으로 등록한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 학교를 떠났지만 그 등록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A의 지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삭제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교무실 문 열고 들어갈 때 그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데요. 네. 그 비밀번호 알고 있었어요. 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하. 게다가 더 충격적이겠습니다. 뭡니까? 시험지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잘 해놓거든요. 네. 하지만 시험지를 어떻게 상자에 담은 다음에 봉인을 해놓는데 네. 다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비상용으로 인쇄한 여분의 시험지 몇 장은 또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걸 좀 네. 분리해서 보관하는군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어떻게 또 울린 거예요, 경보음이? 네네. 엄청난 변수가 있었습니다. 뭐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친 거잖아요. 네네네. 들킨 줄 알고. 예. 그런데 그 경보음이요, 오작동이었습니다. 아가 가끔
가끔가다 발생하는 네. 그 고장, 오작동. 네, 마침 그게 딱 그때 벌어진 건데요. 사실 지문을 인식하고 정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경보가 안 울리는 게 안 울리죠. 맞아요. 안 울리죠. 예. 그런데 마침 그때 원인 모를 시스템 오류가 생겨가지고 시스템이 재부팅된 거예요. 꺼졌다가 다시 켜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작동하기 시작한 보안 시스템이 건물 안에 있는 그 움직이는 사람 포착하잖아요. 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침입자로 인식을 해서 비상벨을 울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딱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네. 시험지를 들고 나와서 그렇죠. 미리 다 본 다음에 답을 확인하고 네. 기말고사를 치르고 네. 또 전교 활동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와, 우리 가끔가다 건물에서 그 오작동으로 소방 알림 울리고 막 그렇죠. 그 비슷한 거군요. 종종 그런 일이 있죠. 그게 영화처럼 예. 딱 그 순간에 벌어진 거예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범행이 드러난 거죠. 진짜 예. 근데 어떤 관계였길래 학부모하고 교사가 함께 이런 짓을 했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이 A와 B는요 3년 전에 교사와 학부모로 처음 만났고요. 당시 A가 B의 딸 C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면서 가까워진 겁니다. 근데 네네. 현직 교사가 네. 어떻게 학생 과외를 해요? 당연히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죠. 네, 시작부터 불법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 중학생이던 C가 재작년에 이 A가 재직하던 이 여고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요? 혹시 일부러 그 학교 선택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C양의 1학년 담임 교사가 바로 A였어요. 네, 우연이었다면 참 대단한 우연인데, 그리고 이 학교는요 인근 지역의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관리하고 또 좀 내신 관리하기 위해서 진학하는 경우가 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C양은 중학교 때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말 내신 관리하려고 많이 진학한 학교란 얘기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아니었다는 뜻인 거고. 네, 그렇죠. 그래도 전교 1등을 도맡아 계속한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건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동안 계속 시험 훔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입 기록을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작년 2월에 퇴사한 다음에 7차례 침입을 했는데요. 그 7번 모두 다 새벽 시간이었고요. 예. 전부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 듣기 평가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가져가는 장면을 지금 뭐 발견한 건 아니지만 쭉 지문 기록, 침입 기록을 쭉 이번에 뽑아 보니까 공교롭게도 7차례 모두 시험 전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2월에 퇴사한 다음에 침입한 게 7번이잖아요. 네. 근무 중일 때도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퇴사 전에는 이렇게 몰래 새벽에 들어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동안 자유롭게 근무 중에 시험지를 훔쳐서 제공했거나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한 거죠? 동기를 좀 확인해 보면은요. 엄마 B는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업 확보하려는 그런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엄마는 뭐 그랬겠죠. 네. 그리고 경찰이 이걸 찾아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하고 그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네. A와 B가 여러 차례 수백만 원씩 주고받는 걸 확인한 거예요. 결국 돈이네요, 돈.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A 교사는요, 범행 대가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아니, 예. 그럼 범행 대가로 돈 받은 거 아니면은 너무 네. 뭐 학생이 안쓰러워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런 일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예, 그래서 엄마도 이거 그냥 준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겠습니다. 둘 다 구속됐죠? 네,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고요. 또 고3 C양도 피의자로 입건돼가지고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하나가 행정실장입니다. 행정실장. 그렇죠. 아까 당직 교사가 경보음 울리자마자 이상해서 행정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별거 아니라면서 뭐 별거 아니야. 괜찮아. 누가 봐도 별건데 새벽 1시에 교무실로 침입하려고 했던 전 기간제 교사 별거 아니라고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행정실장이라고 부르지만 업무를 보면은요 시설관리 업무도 수행하는 30대 중후반의 남성입니다. 사건을 덮으려고 한 걸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한 걸로 보여요. 이 그래요? 시험지가 엄격하게 보관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잠금 장치 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이 A 교사를 돕기 위해서 제대로 잠금 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행정실장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 30대 중후반이고 시설 관리까지 다 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지 넣고 잠그고도 다 이 사람 담당이었는데 네. 안 잠궜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교무실 문도 뭐 열어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니까 네. 이 영상을 삭제하고요. 네, 그리고 또 보존 기간도 수정했어요. 결국 이 행정실장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또 어떤 다른 이상한 점이요? 아니 행정실장의 범행 동기가 좀 모호한 거예요.
예. 돈 받은 거 아닙니까? 뭐 엄마는 뭐 진학이 목적일 테고 예. A 교사는 금전적 이익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행정실장은 금전거래 정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저는요 학교 운영위원인 엄마 B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도와준 겁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도와줬다. 아니 운영위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A 교사가 작년 2월에 퇴사했잖아요. 네. 학교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이 행정실장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금전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다른 사적인 관계나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되는데요. 게다가 또 연령도 굉장히 예. 젊고 나이도 젊으니까 그래서 경찰에게 혹시 연인 관계냐라고 물어봤지만 경찰이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기자들도 이상하니까 네. 연인 관계입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물었지만 직접 답은 안 나왔지만 상당히 기자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네, 범행 동기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들으면서 자연히 떠오르는 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사실 이 성적지상주의가 부른 어떤 파멸이었죠. 네. 당시 상당히 좀 서울 강남에서도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었고 또 시험지를 몰래 빼돌린 범인이 현직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였고요. 충격이 교무부장. 컸습니다. 예, 네. 그때 쌍둥이가 모두 다 1등이었죠. 네, 2018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한 명은 문과 한 명이 이과였는데 각각 전교 1등을 해요. 네. 하지만 모의고사나 학원 시험에서는 그 정도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유독 학교 시험에서만 성적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고 또 교사가 출제를 잘못해서 오답을 그 정답으로 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유독 그 오답을 택한 거예요. 틀린 문제에서 오답을 썼는데 똑같은 오답. 네, 이상한 정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김현정 PD도 뭐 영어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방송 읽었던 기억도 나는데 맞아요. 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시위까지 벌였고요.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게 의심은 됐지만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냐,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사실 뭐 시험지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거나 또는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를 푼 흔적이나 메모, 가족들 간의 어떤 메신저 대화 등등 간접 증거를 통해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법조계에서도 다 주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판결문 보면 대단히 자세하고 치밀합니다. 우선 현직 교무부장하고 교사들을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찰부터 이거 고등학교 문제집 사가지고 공부하면서 수사를 했대요. 담당 경찰들이 네, 뭐 알아야 되니까요. 알아야죠. 예. 알아야죠. 그리고 판사들도 야 이거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의 풀이 과정을 대단히 자세하게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자세하게 어려운 풀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답을 도출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시험지에 메모도 안 하고 암산으로 맞췄다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수사하는 사람들이나 판결하는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거 공부해가면서 이 판결하고 수사한 거군요. 네, 6년 넘게 지난 작년 12월 24일에 대법원에서 두 딸 모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이 다 끝났는데요. 네. 아버지 교무부장은 2020년에 이미 징역 3년 확정됐습니다. 네네. 사실 다음 해에 교감승진 예정이었지만 파면됐고요. 만기 출소한 후에 딸들의 형사재판을 방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유죄 판결이 내려지니까 이게 나라냐 이러면서 오열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하지만 범죄는 범죄죠. 이번 안동 사건 역시 0점 처리에 퇴학 처리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뭐 성적 진학 이런 거 다 떠나서 애가 범죄자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요. 또 주변의 손가락질이 이어지고 친구 관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도한 욕심이 문제였고 또 시험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것도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문 정보나 시험지 잠금 장치를 허술하게 관리한 학교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지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 확인을 해서 꼼꼼히 점검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해야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번 안동 사건의 이 범인들, 기간제 교사, 아이 부모, 그 다음에 행정실장, 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아이는 처벌은 안 되겠네요. 아이는 아니요,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도요? 네네. 왜냐하면 숙명여고 사건에서도 예. 쌍둥이 딸 다 형사처벌 받았어요. 네, 유죄 판결 나왔어요. 이번 건은 네.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지 못했으니까 성사가 안 됐지만 네.
전에 7번은 다 그 네. 시험지로 시험을 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침입 사건도 침입과 그 절도 미수 사건도 네. 애초에 이 학생과 함께 다 공모를 했고 자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이날 새벽에 봐야 돼. 좀만 기다려라고 해서 기다렸다면은 이거 역시 함께 공모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건을 제외하더라도 네. 그동안에 훔쳐온 시험지를 가지고 미리 제공받아서 네. 그거를 답을 찾고 그 답을 외워서 또는 활용을 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동안 했던 범죄도 공범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나이가 지금 고3이면은 처벌이 네.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고3이면은. 가능하죠. 네, 예, 예. 고3이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와 엄마는 일단 학교에 침입했으니까 건조물 침입죄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사립학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업무방해죄. 네, 숙명여고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리고 또 교사 A가 돈을 받았어요. 네. 물론 그 돈의 성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공무원인 교사가 돈을 받았으니까 어떤 뭐 대가성이라든지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또 현직 교사가 개인 과외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역시 법 위반이죠. 네, 학원법도 위반이 될 수 있겠고요. 그쵸. 또 하나 중요한 게 행정실장입니다. 네. 행정실장 여러 범죄에 대해서 일단 방조를 한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조 이상의 어떤 공범 아니에요? 그냥 공범. 네네 뭐 물론 완전? 방조범도 공범이긴 한데 혹시 뭐 공동정범 아니냐 그치. 뭐 예, 그런 예. 의문도 현재 제기되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CCTV 영상을 삭제하고 또 이것저것 다 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 피할 수 없겠죠. 지난 그 숙명여고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험을 치고 그때 얘네들 어떻게 대학까지 가게 됐었죠? 진짜? 예? 대학까지 가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예, 그러지 않고 퇴학됐습니다. 아, 그때 숙명여고 네네네. 아이들도 다 예, 퇴학당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 안동 아이도 3년간의 모든 성적 0점 처리 네. 그리고 퇴학 이렇게 결정이 났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퇴학 의결은 됐습니다만 퇴학 절차가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이 나와야 또 퇴학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퇴학이 확정되기 전에 졸업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고3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성적이 다 0점 처리됐으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가려고 했던 대학, 가려고 했던 학과에 진학하는 거는 이제는 불가능해진 거죠. 그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다 네. 유죄 받았고 그럼 네. 대학 못 갔고 그렇죠. 근황이 좀 전해지나요? 사실 직접적으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 후에 계속 다시 공부를 해서 뭐 어디에 진학을 했다 뭐 이런 뭐 해외로 유학을 갔다 이런 설들은 있습니다만 확인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교무부장도 교감이 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파면됐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형사처벌 받았으니까 그 후에 교육에서 일도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생기를 책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동 사건 지난번 숙명여고 사건도 저는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어 이랬는데 이번 안동 사건도 진짜 네. 영화로 만들어도 개연성 떨어진다고 할 맞아요. 판이네요. 네, 사실 숙명여고 사건은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법정 영화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도 충격적이지만 네. 그 후에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유죄냐 무죄냐 끝까지 억울하다고 버티는 상황 반박하는 상황에서 과연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진실이 무엇이냐 여부를 가지고 법정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면 직접 네. 증거가 시험 훔쳐오는 장면이 결국 없어요. 없었고 증인도 네, 없었어요. 자백도 안 했으니까요. 자백도 안 했어요. 네. 끝까지 안 했어요. 네네. 지금도 마지막까지 그 누구도 자백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가지고 결국은 다 네. 유죄가 난 거예요. 네, 지금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지금도 억울하다는 네네, 입장이에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와.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미 뭐 사실관계를 실토했거든요. 네. 물론 그 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계자 또는 뭐 범인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숨겨진 전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법정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범죄 영화죠. 범죄 영화죠. 그동안 어떻게 모의를 했고 어떻게 준비를 했고 누가 네. 어떻게 처음에 제안을 해서 승낙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는 범죄를 할 동안 어떻게 걸리지 않았냐 등등등 법정 드라마라기보다는 이제 범죄 장면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유죄는 쉽게 나올 것 같고 숙명여고 사건보다는 훨씬 재판도 간단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제 범행 동기 면에서 좀 미스테리인 것들이 있잖아요.
이 기간제 교사는 돈 받고 돈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좀 뭐 커 보이고 돈 거래 정황이 있으니까. 근데 행정실장은 도대체 돈도 안 받았으면 도대체 뭐야? 근데 이제 뭐 이러고 있다가 또 돈을 받은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까지는 돈 거래 정황이 없다는 거거든요. 돈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럼 뭐야? 이제 요걸 밝히는 게 왜 저런 엄청난 짓을 왜 도와준 거야? 그렇죠. 이 예. 부분이 궁금해지는 거죠. 우선 돈이 주된 동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드러나지 않게 현찰 거래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에 수고비라든지 감사비 명목으로 또 일부 돈을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주된 동기냐라고 한다면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푸는 게 아마 경찰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기간제 교사 A 씨, 네. 물론 그 나쁜 마음 먹은 학부모도 참 이해 안 가고 나쁜 사람이지만 이 기간제 교사 A 씨도 참 문제가 많은 게 교사 아닙니까? 선생님 지금도 현직 교사라면서요. 네, 지금도 경기도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 그 중학교 안동에 있는 중학교면 안동에 있는 고등학교. 예. 안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교사를 할 때부터 이 중학생인 요 아이 뭐 예를 들어서 영희라고 할까요? 영희를 가르쳤어요. 여기서부터 불법이에요. 현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든 정교사든 무슨 교사든 현직 교사가 아이를 가르치는 거 일단 여기서 불법 하나.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 교사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여기로 입학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아예 시험지를 갖다 줘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추정의 영역이죠. 아니 지금 7번이나 네, 그러니까요. 기록이 예. 나왔다면서요. 의심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 물론 변호사님 입장에선 추정의 네. 영역이지만 예.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는 예, 거의 예,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아이가 했고 결국은 이 학교를 떠나서 지금 다른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범행을 도와줬다는 거. 그렇습니다. 와 진짜 네. 나빠요. 이게 범행을 도와줬다기보다는 범행을 오히려 주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선생님 맞습니까? 사실 뭐 직업이 교사이지 교육자로서의 인성이나 책임감 등을 갖추지는 못한 것이 당연하고 또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교사 집단 전체를 평가하는 게 좀 이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교사들 때문에 욕먹는 거지. 예, 전부 다 욕먹어요. 진짜 교사 예. 가뜩이나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교사분들 기운 빠지게 하는 이런 욕먹이는 일을 참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했을까. 그리고 그 학부모. 네.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난 진짜 예. 이 학부모는 진짜 아니 제가 어제 놓치마 뉴스 하면서도 열을 확 냈는데요. 네.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열낼게요. 예. 아니 이렇게 해갖고 애가 전교 1등 해가지고 줄줄이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가면 뭐 하고 하버드 가면 뭐 할 건데요? 아니 애가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거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짐작입니다만 보통 이런 경우에 숙명여고 사건 때도 그렇고 자녀가 먼저 저 시험지 좀 빼주세요. 시험 문제 좀 알려주세요. 저 몰래 들어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저 선생님한테 돈 좀 주고 좀 포섭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했으면 애 등짝을 때려야지. 예, 이놈아 예. 정신 차려라. 그걸 들어주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참. 사건도 그렇고 이 진짜, 사건도 아마도 그렇겠습니다만 부모가 먼저 자녀를 위해서라는 생각하에 착각하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범죄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범죄자로 자녀도 범죄자로 만들 것이고 앞으로 뭐 회복이 안 될 만한 피해를 모두가 입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잘못된 판단이었다, 뭐 잘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넘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건 아이를 돕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시험지 훔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위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그쵸? 네네네. 그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또 말하다 까먹었네. 네, 생각을 하시고. 예. 그거 아까 어떤 분이 근데 저렇게까지 하면서 내신 1등, 전교 1등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까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의 입시 시스템을 이해하시면은 그게 왜 그런지 알 겁니다. 입시가 요새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처럼 학력고사만 잘 보면 수능만 잘 보면 이게 아니라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있어요. 이걸로도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0%를 뽑는 학교, 정원의 30%를 뽑는 학교까지 있어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그러니까 생기부라고 하죠. 얘가 뭣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것도 다 안 보고 오로지 등수만 가지고 뽑는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교 1등을 줄줄이 계속했으면 얘는 그냥 요 성적 하나만 가지고도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능 성적이 안 나와도 심지어.
그걸 노린 거죠. 그런 성적, 그런 전형은 한 학교에 뭐 전교 1등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노리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네네. 지금 또 댓글에 예. 또 이런 어떤 특정 사건이 터지면 예. 또 그 사건만 가지고 네. 또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고 뭐 사람이 다 누구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조금 전에 김현정 PD가 말씀하신 그 제도가 틀렸다. 그 제도가 나쁘다. 그거 없애야 한다. 뭐 시험 한 방으로 예전 학력고사처럼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결론이 가면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뽑는 거는 옳죠. 오히려 타당한 얘기고 21세기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그거를 운영할 때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가 왜곡되지 못하도록 찾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과연 이렇게 되면은 야 우리 학교 1등 얘도 이거 시험지 유출한 거 아니야? 야 우리 학교 이거 전교에서 이거 그렇죠. 상위권 얻는 애들 이거 뭔가 현직 교사한테 과외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말씀하신 전 의도는 뭔지 이해가 돼요. 지금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꼭 부정을 해서가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진짜 골치 아프게 돼 있는 거 맞아서 불만 있는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시험 한 방으로 끝내자. 다 하루 한 날 뭐 12년 공부한 거 하루에 끝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해결책은 아닌.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는 건 전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거 뭐 각자 다 의견은 다른 거니까. 예, 각자 다 의견은 다른 거고 지금 다양한 입시제도 하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부작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맞고 뭐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만도 워낙 여러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아마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윤민정님도 예. 기간제 교사신 것 같은데 네. 이 사건 때문에 기간제 학교에서 기피하면 어떡하냐. 그거 맞아. 그것도 예. 참. 그러니까 이거 이 한 번의 일로 막 모든 걸 싸잡아서 얘기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요. 강하게 처벌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 더 많긴 한데 오늘 경제대꼴쇼 있는 날이에요. 그렇군요. 예. 밖에서 박정호 교수님하고 하트 PD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숙명영어 사건만 해도 한 2시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알아요. 저도 아는데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대꼴쇼방 열릴 거니까요. 얼른 모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손탐 예. 고맙습니다. 손탐정님. 네, 고맙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